윤창호 씨나 이용주 의원 때문에 음주운전이 지금처럼 사회적 관심사일 때가 있었나 싶은데 오늘 새벽에 또 충남에서 한 대학생의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살았는데 같이 타고 있던 같은 과 친구 3명은 숨졌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사고 난 차량입니다. 오늘 새벽인데요. 차량 뒤쪽이 완전히 열려서 마치 무슨 차를 2등분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열어놓은 것 같죠? 차량 뒷부분을. 네. 어제 저녁부터 술을 마신 대전의 한 대학 같은 과 친구 6명이 학교 근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신 뒤에 충남 내포 신도시에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렌트카를 빌려서 이동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거의 요 근래에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뒷좌석에 타고 있던 4명 중 3명과 조수석에 앉았던 1명이 차량 밖으로 튕겨나갔고요. 조수석에 앉았던 1명과 뒷좌석 탑승자 2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1% 상태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하고 도로교통공단 그 속도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규명해서 이렇게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전자는 크게 안 다쳤다고요? 네, 운전자는 중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다친 또 다른 탑승객이 중상으로 수술을 받고 있는 한 상황이고, 명은, 네. 네. 그리고 지금 3명이 사망한 상태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에서 이 탑승객들이 튕겨져 나갈 정도였으니까 네. 지금 현재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이런 부분이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서 분명하게 시속으로 얼마나 달렸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저 같은 상태를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여러 음주운전 사고처럼 네. 엄청나게 과속으로 달리면서 네. 급하게 이 사고를 내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정확한 과속을 했는지 여부는 경찰이 확인 중인데 저렇게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은 뭐 이렇게 충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지지대를 들이받았는데 저 정도 차량이 부서진 걸로 보면 사진이 더 있습니까? 네. 차량이 정말 저희가 많은 사고를 접하지만 이렇게 부서지는 경우 고속도로도 아닌데 네, 이 차량입니다. 사고 직전의 모습입니다.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정리하면 6명이 타고 있었고 그중에 운전자는 살았고 그러니까 경상이 2명, 중상이 1명, 3명이 숨졌습니다. 같이 탄 동승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법적인 책임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음주운전 방조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권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방조만 한 거, 예를 들면 뭐 차 열쇠를 건넸다던가 뭐 그냥 조금 야 한번 운전해 봐라라는 식으로 했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단순 방조 혐의가 적용이 돼서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한 사람의 그 차의 옆에 그냥 조수석에 탔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았었는데 그동안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일면서 이런 식으로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 음주사고 나면 유독 운전자가 동승자보다 생존율이 높다. 이 사고도 그런데. 그런 경우가 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교통사고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은 네. 실제 운전한 사람은 살고 그 같이 탔던 사람이 사망에 이르러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첫 번째로는 조수석보다는 운전석이 좀 더 안전하게 운전자 위주로 차가 설계되다 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그 운전자는 위험에 닥쳤을 때 자기를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오히려 그 피해가 좀 더 가도록 하는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급하게 구조가 핸들을 있다는 거죠. 돌린다든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 8월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유명 뮤지컬 배우의 남편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역시 그 남편 운전자는 살고 함께 타고 있던 2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영상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뮤지컬 배우 박혜미 씨의 남편 황민 씨가 몰던 차량인데요. 당시에 167km 과속으로 시속 이른바 칼치기 운전하던 영상이고요. 저희가 사고 나는 장면은 좀 편집했습니다. 네. 만취 상태에서 저렇게 운전하다가 갓길에 세워진 화물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도 충돌이 아니었거든요. 네. 멈춰있던 차를 받았는데 20대 배우 2명이 숨졌습니다. 제가 음주운전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운 생명 이렇게 돼서 유가족분들께 너무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역시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고요. 네. 황민 씨는 구속됐죠. 구속되고 지금 1차 공판이 진행된 상황이고요. 네. 지금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에 노력을 한다 그렇게 공판에서 얘기를 했고 본인은 구속에 대한 스트레스로 안면마비가 왔다면서 발음이 조금 꼬이거나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고로 이제 박혜민 씨 같은 경우는 한때 활동을 좀 중단하다가 다시 이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본인의 모든 출연료는 다 기부한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말씀이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운전자는 말짱한데 음주를 하고 또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태웠던 그 젊은 단원들은 전부 사망하게 된 사건이라 어떠한 방식으로 용서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컸던 사건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사망한 동승자 뮤지컬 단원들인데 물론 가해 운전자에 대해서 민사상으로 보상도 받을 수 있지만 또 그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형사적 책임도 일부 져야 하는 겁니까? 일단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할 것이고 이제 같이 탔던 사람들 중에서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겠죠. 네.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런 것보다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얼마나 책임 제한을 본인들이 또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그러니까 되고요. 그분들이 그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거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일정 정도는 만약에 본인들이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라는 걸 알면서도 탔다라고 하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책임 제한이 따라서 보통 7대3, 6대4, 5대5 이런 식으로 지금 퍼센테이지가 나눠지고요. 네. 지금 황민 씨 같이 음주운전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적용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람들하고 형사적인 합의를 했을 경우는 조금 형량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따져보게 되면 아마도 같이 동승했던 사람들도 물론 처벌을 면할 수 있을지언정 보상 자체는 또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타더라도 그래서 피해를 보더라도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건 범죄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또 음주단속 피하려고 경찰관 매달고 달린 운전자도 있는데 화면이 있네요. 보겠습니다. 밤중에 한 승용차가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서 속도를 내며 달아나는 모습인데요. 이 차입니다. 네. 순찰차에 가로막히자 멈칫하더니 또 순찰차를 가로질러서 또 달아나고요. 경찰관 떨어져 있죠. 네. 돌에 굴러 떨어졌고요. 제지하던 경찰관을 차문에 달고 한 20여 미터 달렸다고 합니다. 초반에 그 차에 매달리니까 그대로 도저히 제 차를 달고 가다가 속도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겁이 나서 제가 손나고 뛰어내린 거거든요. 지금 사회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상황인데도 거의 매일같이 음주사고 기사가 나옵니다. 지난해만 사망자가 439명이고요. 네, 한 해에 439명이니까요. 하루에 한 명이 넘는 그러네요. 국민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네. 1년 전체로 보게 되면은 음주운전 건수가 2만여 건입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는 건수가 2만여 건이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많은 사고가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커다란 문제는 음주운전 사고의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 마약 사건에 대한 재범률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네. 실제로 40%가 넘는 40%에 달하는 음주운전 사고의 재범률이 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사고를 한번 내고 나서도 이것이 가해지는 처벌이 그렇게 크지가 않구나. 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구나라고 판단이 되면은 음주운전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창호 군의 사망 사고 이후로 사실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진 상태고 이 공이 결국 국회로 넘어갔는데 국회로 넘어가고 나니까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내용들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전체 의원들의 과거에 있었던 음주운전 경력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꽤 많은 의원들이 또 음주운전에 걸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윤창호법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가 되면서 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명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됐을 경우 엄벌에 처해진다라고 하는 이 국민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문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주 사고의 재범률이 40%라는 말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을 잡아봤더니 그중 10명 중 4명이 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적이 있더라 이 말이겠군요. 윤창호법이 지금 국회가 멈춰 있지만 여야가 합의됐으니까 통과는 시간 문제 같은데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강화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초범 기준을 3회 위반부터 이제 2회 위반으로 하나 좀 낮췄고요. 네. 그리고 음주운전 사망자 아까 제가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에 적용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1년 이상 징역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살인죄를 의율하겠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살인의 고의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인정해주겠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도 가능해지는 그런 범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한도 사실은 올라가는 거고요. 또 음주 수치도 원래 0.05%부터 음주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0.03%로 그렇게 되면 낮춥니다. 이제 저 맥주 한 잔도 적발될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죠. 말이 예전에 뭐 나오거든요. 소주 두 잔이라 그랬는데 이제 소주 한 잔도 마시면 안 되는 것으로 네. 지금 얘기되고 있고요. 가중처벌 기준도 강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최고 기준이 0.2% 넘어야 0.1% 넘으면 이제 면허가 취소되는데 그리고 0.2% 넘으면 최고 기준인데 지금은 최고 기준까지도 0.13%까지로 낮춰버리는 법안이 윤창호법의 주요 내용이고 아시다시피 여야가 이 법안에 합의를 내놨기 때문에 아마도 국회가 정상화되고 본회의만 열리면 이 법안은 통과돼서 시행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네. SNS에서 화제인데 보겠습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면 자꾸 운전대 잡고 심지어 그것도 장거리 운전하고 잘했다고 집에 들어왔길래 부인이 신고했답니다. 경찰 5명이 집으로 와서 진술서 쓰고 음주 측정하고 수치 0.1% 넘어서 1년 동안 면허 취소됐네요. 아마 0.1 넘었으면 면허 취소인데 1년 동안 하신 거 보니까 이제 1년 뒤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집안 싸움은 좀 났겠지만 정말 아내분이 현명한 처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안 걸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음주운전했는데 안 걸리네, 또 하고 안 걸리네라고 하다가 그러한 음주운전이 조금 더 도가 지나치고 자칫 잘못 사고로 이어졌을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주운전하고 사고를 했던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벌어질 줄 몰랐다라고 판단하겠죠. 네. 그러한 내용들을 막아설 수 있었던 건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운전하지 않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저는 중요한 사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음주운전해서 면허가 취소되면 면허 취소되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사실 무면허로 또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러게 무슨 얘기냐면 결과론적으로는 전부 다 습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인이 저런 식으로 강력하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 주변 사람이 저희와 뭐 식사를 하든 술을 한잔 했을 때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면 아이고 사고 날리면 어떻게 큰일 나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화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이 잘못하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 뭐 숨지게 할 수 있다. 이런 문화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문화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술자리에서 한 잔, 두 잔 정도 괜찮지, 먹고 음주운전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용인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고요. 혼술하고 나서 음주운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대다수가 같이 술자리에 있다가 한 명, 두 명 보내고 나서 음주운전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술자리에 있을 경우에는 꼭 그 사람이 대리 운전기사분을 부르든가 마지막까지 가는 부분들을 옆에서 확인하는 주변 사람들의 노력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사실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차를 버리고 가기는 귀찮고 내일 아침에 또 이거를 어떻게 찾아올 것인가 이것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네.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대리운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대리운전 앱도 많이 생기고 훨씬 예전보다 저렴해졌고 네. 훨씬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뭐 우리를 포함해서 이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살인행위라고 스스로 인식을 하고 정말 본인의 습관을 고치도록 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리고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거는 명백한 적극적으로 네, 방조가 된다는 범죄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교수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